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새벽 4시 33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한가 2종목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선별과 선택, 집중이 필요한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FMC 회의 오늘 좀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3시 한 20분차 기사가 나왔는데 0.75%로 상승을 했고 이는 28년 만에 최대 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3.25에서 3.50까지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점도표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악재는 일부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5bp나 0.75bp 그 안에서 예상치 않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단기 악재는 반영이 돼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넷플릭스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군이 형성된 것들 중심으로 급등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하락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내일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종가로 인버스, 곧버스에도 좀 주목을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대응, 그 다음날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사실 제목에도 공구먼이나 뭐 MI텍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었고 뭐 대덕전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PCB나 이런 배터리 그런 쪽도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휴림 로봇이나 레임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로봇주들, 우림 TPS, 뭐 공구먼 이런 것에 대한 해석들도 어저께 대부분 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공구먼도 상한가를 예상을 했고 급등주 예상을 해서 어저께 급등주 4개 픽했었죠. 그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했는데 사실 공구먼 같은 경우 다들 알다시피 갭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은 없었고 다만 눌림목에서는 매수할 기회가 당연히 온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사실 시장가에다 걸어 놓으셨으면 100주 정도는 그래도 매매가 됐겠죠.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그 2대 주주인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언급도 드렸었죠. 그래서 뭐 공구먼 상한가를 갭 상한가를 가고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15% 정도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중간에 한번 풀렸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공구먼보다는 흐름은 약하죠. 흐름은 약하지만 내일도 상한가까지는 못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장중에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뭐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봇주들 분리를 해서 설명드렸었죠. 휴림 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M&A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로보티즈는 총리 방문과 자율주행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 그러니까 로보티즈와 함께 그러니까 LG전자가 최대 주주인 로보스타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 CJ통운과 CJ통운과 그런 물류배송 로봇을 뭐 MOU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LG 계열사인 LG전자 계열사인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급등하는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 장중한테 11%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도 한 9%까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는 그 M&A 시장에서도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이고 재료가 많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약 9%대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픽 종목 중에 하나였죠. 로보티즈 말씀드린 대로 8%, 휴림 로봇도 한 2%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림 TPS 어저께 설명드렸고 스맥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림 TPS 같은 경우는 장중에 3.8% 급등했고 그리고 시외가가 4.3%. 그래서 저도 종가로 우림 TPS 현재 담은 상태라서 내일도 어쨌든 상승 수익 내면서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이제 2.6% 시외가 단일가로 상승을 해서 내일도 좋은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MI텍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장중에는 뭐 한 4~5% 정도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재료가 좀 약했다. 하지만 좀 추후에 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공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마주는 뭐 이 정도 설명드렸었고, 어, 실적주 중에서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실적주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더 많은 시드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테마주나 급등주는 단기 매매 그래도 좀 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배터리와 PCB를 당연히 원픽으로 뽑았었고, 배터리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PCB에서는 대덕전자를 대장주로 뽑았었죠.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이 무려 4%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장 막판에는 코스피 전체가 다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2%대 급등 시작을 했고, 이렇게 뭐 그래도 여전히 상승 마감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뭐 대덕전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도 어저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로보티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어제 14일이었죠. 14일 종가에 담아서 이제 오늘 6% 튀어주면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 어쨌든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종목 선정과 확실한 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수익이 난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스터디 8기는 현재 모집이 완료됐고 이제 7월달 제가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9월반을 지금 현재 고정 댓글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6월달에 강의도 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75%뭐 인상됐지만 사실 우려할 수치긴 하죠. 그리고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만한 요소, 악재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 예상치에서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반대 매매에 대한 얘기들도 3일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드렸었죠. 그래서 15일에도 91개가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고 14일에도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다뤘었던 여름 수혜주인 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메타버스인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하한가로 뭐 동시 호가 하한가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용 잔고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노릴만 하다.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뭐 재료로서 보기엔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고 이 두 종목은 저도 한번 체크를 해서 좀 살 타이밍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30분 전에 캡처한 거다 보니까 다우존스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좀 전에 제가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한 2%대 상승하는 흐름이고 괜찮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종가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갭상승 시작을 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그리고 또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버스나 곧버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1.44% 소폭 하락을 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10년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외환위기에 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보면은 1,300원에 거의 근접한 그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게 제가 1시간 전에 체크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상승을 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뭐 6만 원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장중에는 반드시 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상승을 하겠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지만 하여튼간 뭐 하락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보지수가 아까 파월 의장 발언 때 참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다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소폭 상승을 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120달러에선 소폭 하락을 해서 뭐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인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금, 은에 대한 오늘도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 자산인 금이나 은 쪽으로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뭐 관련된 주들도 좀 급등하는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안정세에 있으니까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큰 낙폭 이후에도 계속 바닥을 하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이런 비트코인의 채굴 이런 것들과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연관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뭐 이런 가상화폐 채굴이라든지 이런 산업들도 많이 죽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뭐 악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뉴스 뭐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4일부터 시작해서 14일, 15일, 그다음에 오늘도 16일인 오늘도 아침에 당연히 반대 매매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도 뭐 중장기 계좌에서는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대 매매나 이런 뭐 신용융자 잔고를 좀 체크를 하고 있고, 다만 단타 계좌는 현재 한 종목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어쨌든 포지션을 중장기 계좌와 단타로 좀 분리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단타 계좌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시장은 1년, 2년 두고 생각을 하면 결국엔 중장기 계좌에 있는 것들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반대 매매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월요일인 지난 13일에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 2월 15일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라는 내용이고요. 14일 기준에 신용융자 잔고도 역시나 21조로 아직도 많은 숫자긴 한데, 그래서 담보 부족 계좌 수가 4.6배로 불어났다. 지난달, 그러니까 2달 전에 비해서 4.6배로 담보 부족 계좌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고 나면 그러면은 저가 매수세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부양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가장 큰 뉴스는 사실 아무래도 이거겠죠. 하이브, 그러니까 BTS 단체 활동 중단에 의해서 이제 하이브가 장중한테 한 28%까지 하락을 했었고, 종가는 한 24% 정도. 지금 시혜가도 상당히 약한 흐름이더라고요. 물론 뭐 내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뭐 여름쯤에 한번 추천한 이후로는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큐브라든지 YG나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뭐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악재는 절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들도 좀 움직였죠. 그래서 뭐 녹십자 MS 같은 것도 좀 움직였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원숭이 두창이 뭐 감염이 되고 확산성이 있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녹십자 MS가 오늘 장중한 때 한 23%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블루베리 NFT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도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었던 미코바이오메드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진원생명과학까지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해야겠죠. 지금 뭐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LG전자가 그 CJ 대한통운과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리해드렸던 대로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뭐 자리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였고, 그래서 차트상 보고서 저는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재료가 발생해 주면서 이제 급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좀 더 뭐 상승할 여력이 있고, 윗단에 있는 것들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M&A 이슈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로보틱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구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오늘 경고가 되죠. 투자 경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는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있고, 또는 상한가에서 조금 못 미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마지막에 보니까 상한가 잔량이 1,000억이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한가는 꼭 간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TS 인베스트먼트가 좀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상한가 잔량이 1,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실은 노터스와는 좀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노터스하고 이제 유동 주식수도 많이 다르고 그때와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업종도 당연히 다르고 시가총액도 노터스가 훨씬 더 적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흐름은 나중에 이제 권리락 이후의 흐름은 노터스보다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터스는 사실 좀 운이 안 좋았죠. 이번에 이제 6연상 권리락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이 사실은 좀 21선까지는 버텨줄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주가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테마주에서 좀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흐름이 약간은 깨진 흐름이고, 다만 노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 중으로는 다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구먼 보시면 일단은 가장 유리한 점은 그 유동 주식 수가 상당히 적다는 거죠. 보시면 11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터스하고 비교해도 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보시면은 노터스는 10분의 1도 아니네요. 10분의 1이 아니라 한 4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 그러니까 유동 주식 수가 노터스 같은 경우는 4,400만 주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급등의 흐름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서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점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보시면은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오늘 정체를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1일이 이제 신규 유상 신규 물량이 풀릴 때인데 그때는 저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현재는 하락장이고, 현재 뭐 바이오 주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사실은 뭐 장기 보유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5일선 지지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이제 28일에 이제 신규 문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날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침 알람을 해놓은 거를 이제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동 주식 수도 좀 큰 편이고, 어쨌든 상한가 잔량이 좀 적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적게 들어 있어서 오늘도 상한가가 좀 풀린 이력이 있고, 그래서 내일은 상한가까지는 좀 어렵겠다. 사실은 뭐 2대 주주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구먼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그래도 어쨌든 단기 대응으로서는 충분히 단타로는 그래도 뭐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은 보일 것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람이 갑자기 울리면서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뭐 흐름이 끊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강 ILI라고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기업인데, 아까 그 주식 공부방에서 한 분이 좀 공유를 해주셔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보신 것처럼 1대5 무상증자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한 51% 정도, 유보율이 1078%인데, 사실은 1078% 정도 가지고 이렇게 5대1 때리기는, 5대1 무상증자 때리기는 조금 좀 재료가 좀 약합니다. 약한데, 그래서 사실은 조강 ILI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상한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가겠지만, 한두 번은 가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사실 공구먼 같은 거와 좀 비교가 되지 않죠. 뭐 보시면은 공구먼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6%, 유보율이 10,000%가 넘었었고요. 같은 1대5임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주식세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도 최소한 뭐 내일은 갭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뭐 금요일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유동 주식수도 한 1,200만 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구먼하고는 좀 사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뭐 제가 뭐 그 풍력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대장주인 CS 베어링이 그래도 오늘 좀 괜찮은 좀 내용이 좀 나왔어요. 주주 배정 이제 유상증자에서 구주주들이 모두 청약률 한 101% 넘기면서 오늘 좀 장초에 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서 한 14% 정도 상승을 하고 다시 좀 뱉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강한 힘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풍력이든 수소든 태양광이든 꺾인 건 확실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주도 그렇고 그냥 시작 자체가 3일 3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테마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매매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 물량을 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힘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들은 조금 잔여 상승분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내가 테마주를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테마주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체 에너지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테마주인 현재 뭐 LG 엔솔의 그 배터리 원통형 거기 투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사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테마군이 형성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좀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실 만한 게 이제 G2파워인데, G2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슈, 원전 종목인데 원전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좀 이슈가 너무 나왔죠. 그래서 뭐 재료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시총도 한 1,000억대로 괜찮고요. 적고, 무엇보다도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유동 주식 수가 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좀 비슷하죠.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1000% 정도 돼서 뭐 당장 유상증자가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강한 뭐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그리고 또 재료도 좀 강하게 발생해 있고, 이렇게 뭐 유보율이 좀 높은 것들은 무상증자에 대한 뭐 이슈들에 대해서 또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뭐 세력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요소들을 다 갖췄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보시면은 뭐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쭉 빠져주다가 이제 상한가 나오고서 매집하고서 지금 현재 한번 눌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뭐 시에가 현재 좋아서 장초 좀 급등한 흐름으로 보일 것으로 하는데, 어쨌든 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해서 MI텍 같은 경우는 오늘 공시가 좀 나왔는데, 좀 공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뭐 정정 후에 이제 확정은 된 건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제 윗골이 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은 좀 생각보다 수급도 좀 별로 듣지 않았고, 거래량이 좀 적었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테마주 제외하고는 여전히 뭐 실적주에서는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와 이제 PCB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대장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엔, LNF, 이제 코스모 신소재 세 종목 말씀드렸고, 이 세 종목이 오늘 장초엔 다 강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뱉어놨는데, 여전히 지금 정도에서는 가격대에서는 LNF가 좀 더 에코프로비엔보다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선 돌파하게 되면은 좀 더 상승이 좀 나오겠죠. 내일도 돌파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 쪽에서는 역시나 대덕전자와 심택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덕전자가 아무래도 증설 이후에 이런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대장주로서는 심택보다 현재 뭐 차트상으로 보나 재료상으로 보나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이제 1위부터 30위까지 좀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구먼 2대 주주인 TS 인베스트먼트가 일단 1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피코그램 또 이것도 신규 상장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공구먼은 무상증자 500% 이슈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에서 보면은 또 G2파워도 신규 상장 얼마 된지 않은 종목이고, 아까 보면 어제 설명드렸던 노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VC 여기도 이제 신규 상장이고요. 아스폴로도 신규 상장이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에 신규 상장주들 이렇게 순환매 돌 때 다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다른 종목들이긴 했었지만,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맥스트도 있었죠. 맥스트도 작년에 신규 상장하고서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가 4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신규 상장 주들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블록데일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좀 테마가 붙게 되면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신규 상장주들은 가릴 것 없이 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상승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해보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가온칩스도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삼전에서 ARM을 어떻게 보면 좀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루머들 때문에 오늘도 이제 가온칩스가 좀 급등을 했었고, 어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2파워 정도, 그다음에 아스폴로, 녹시자 MS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두창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로보스타, 뭐 프론티어도 좀 체크해 볼 만해요. 신규 상장 주고, 자율주행 이슈는 저는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월화수가 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묻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자율주행에 대한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횡보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MI텍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거래금액 상위에서는 가온칩스, 에코프로비엔, 프론티어 정도, 그다음에 내일은 TS 인베스트먼트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뭐 특별히 과대납폭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된 주에 조금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에서는 역시나 인버스를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버스 대응을, 제가 뭐 곧버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테마주의 위험성보단 사실 인버스가 훨씬 더 대응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어쨌든 2600에서 2400의 박스권에서 갇혀 있을 생각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500, 한 50선 이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어느 정도 인버스나 곧버스를 좀 뭐 물론 미선물이라든지 이런 장중에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매수해서 종가로 매수해서 그다음 날 이제 갭 하락분을 좀 뭐 수익을 2~3%라도 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대응하는 것들도 하나의 좀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일수록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도 지금 저희 주식 스터디 1기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상록 형님이나 이런 분들 좀 특강도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알람이 울리면서 좀 지금 정신이 약간 나갔는데 어쨌든 좀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실 저도 한 이틀 정도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6월 달에 한 7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죠, 아직. 그런데 그중에서 한 4거래일밖에 거래를 안 했거든요. 한 3일 정도는 아예 신규 매수를 하지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 종가 매수하고 이제 오늘 팔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로봇 부품주를 사서 이제 장초에 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도 확실한 재료나 확실한 차트 아니면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뭐 이미 한 1,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무난히 한 50% 정도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수를 과감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좀 큰 상승을 하거나 좀 확실한 날 중심으로 장초에 조금 더 뭐 실적주나 이런 것들을 뭐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게 뭐 그러면서도 이제 좀 가볍게 가져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뭐 종가로 판다든지 어느 정도 슈팅이 있으면 파는 그런 단기 전략으로 가는 게 현재 장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이고요. 당연히 뭐 투자하시는 인베스터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저점에 빠질 때마다 매수해서 모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6개월이든 1년 뒤든 그 이후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매매법이나 투자법을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수익 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